홍비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제국의 두 번의 반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인도의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제도예요. 이 안에 수마트라 섬이 있고 바로 위쪽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펴볼 곳은요. 러시아, 네,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지금 터키라고 되어 있는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그 위쪽, 왼쪽에 있는 위쪽 경계선에 불가리아, 이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제도가 100년 전에는요,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라고 불렸어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네덜란드 상인들은 연합을 해서 하나의 큰 무역회사를 만들었고, 동양으로 진출해서 곳곳에서 무역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 상선들이 쉽게 육두구, 계피, 후추 이런 향신료를 사올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무역항을 건설하고 네덜란드 무역항은 거의 대다수가 인도보다 훨씬 동쪽에 있는 동인도 제도에 건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네덜란드 정부는 그 무역항에 대한 지배권을 동인도 회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인도 제도가 네덜란드의 일부가 될 수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수마트라 섬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영국도 그 섬을 탐내고 있었어요. 이미 영국은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824년에 두 나라는요, 합의를 보았는데 네덜란드는 절대로 싱가포르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인도에 있는 네덜란드 소유의 무역항과 거류지를 모두 영국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수마트라 섬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합의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었어요. 수마트라 섬 북쪽 끝에 아체 왕국이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요. 그 왕국의 독립은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합의대로 되어갔어요. 그 섬에는요, 금, 루비, 사파이어, 석탄, 온갖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땅은 따뜻했고요. 커피나무, 차나무, 고무나무 이런 것들을 경작하기가 완벽했어요. 동인도 제도의 그 농부들은요, 그들이 가진 땅의 5분의 1을 떼내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경작해야 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동인도 제도의 모든 곳에 그 수장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족장들에게 공식적으로 경작한 그 작물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지도자들, 수마트라 섬의 관리자들은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농민들에게 요구를 했고 가혹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족장들은 날로 부자가 되어갔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농부들은 가난을 면할 길이 없었어요. 곳곳에서는 작은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네덜란드 정부는 아체 왕국이 뒤에서 반란을 부추기는 게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871년에 영국과 또 하나의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을 수마트라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은 네덜란드가 아체 왕국까지 마저 차지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조약이었어요. 1873년 그러니까 곧이어서 네덜란드는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아체 왕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전쟁은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아체 사람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군대의 장군들, 그리고 그 지역의 토후들,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네덜란드 군대와 용감하게 맞서었어요. 트조웻 엔작디엔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요. 아체 왕국의 여전사 중에 최고였어요. 남편과 아버지가 죽자 이 디엔이 게릴라 부대의 사령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투를 치르고 그 와중에 딸을 낳고 그 딸을 등에 업은 채로 싸움터에 나갔어요. 디엔과 그 남편, 이 두 사람은요, 네덜란드의 군사의 어떤 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받아주면 당신들한테 협력하겠다. 그리고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런데요,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네덜란드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계획을 캐내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체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밀림의 게릴라 전사였어요.
전장이 시작된 지 거의 30년 동안 뒤에는요, 계속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1901년 네덜란드 군에게 체포되었어요. 아득히 먼 곳으로 보내져서 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2년 후 1903년에 네덜란드가 마침내 아체 제국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 길고도 험했던 그 전쟁에서 이기기까지는요, 네덜란드 정부는 동인도 제도에서 벌어들인 그 돈을 몽땅 쏟아부어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병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1세는요, 양옆에 시중을 거느리고 영국 대사를 만나고 있어요. 러시아는요, 남쪽에 동서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고 싶었던 거예요.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공격을 해서 그 영토의 일부를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영국이 동맹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오래전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날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었어요. 술탄이라고 불리는 황제들이 나라 돈을 너무나 심하게 낭비하고 있어서 이제는 외국에다가 그 돈을 빌려서 군대 병사들에게 급료를 주어야 하는 그 지경이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일부를 병합한다면 러시아는 더욱 커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영국 대사는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러시아 힘이 커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영국 정부의 방침을 알려줬는데 니콜라이 1세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싸운다 하더라도 영국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1876년에 러시아는요, 또 마침내 기회를 잡았는데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 아부딜라 지즈라는 이 사람은 체구가 크고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가리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4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일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아 사람들은 오스만 투르크 지배자들에게 늘 불만을 품고 살아왔어요. 불가리아의 젊은 혁명가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가리아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연설을 했고, 드디어 1876년 4월에 젊은 불가리아 혁명가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불가리아로 보내서 젊은 혁명가들을 몰살하고 그들에게 협력할 사람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죠. 누가? 아부딜라 지즈와 그 대신들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죠. 12,000명의 불가리아 사람들이 죽고 사라져버렸어요. 이 끔찍한 유혈 사태를 보고서 유럽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유럽의 일부로 인정하지 말자라고 약속했어요. 불가리아에서 이 참혹한 유혈 상태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투르크의 반란군은 한밤중에 술탄의 궁궐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술탄 아부딜라 지즈는 죽음을 맞이했죠.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새로운 술탄을 앉혔는데요. 바로 아부딜라 지즈라는 그 술탄, 죽은 술탄의 조카였어요. 무라드 5세였는데 이 사람은 똑똑하지도 않고 용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93일 만에 투르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자에서 끌어내렸어요. 이 무라드의 동생이 오스만 투르크의 새로운 술탄이 되었고 그 이름은 아부딜 하미드 2세였어요. 아부딜 하미드 2세.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영국 대사까지도 이 술탄을 보고서 자상하고 친절하고 식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야심을 꺾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러시아의 차르는 투르크 군대가 불가리아의 마을을 불태워 없앨 때 이슬람교 병사들이 불가리아의 기독교도들을 무수히 죽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기독교도들 대부분은 지금이라도 러시아가 불가리아의 동료 신자들을 보호하러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남쪽으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국경을 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만 명의 불가리아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 압제자들과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러시아에 합세하게 되었죠. 전쟁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러시아 군대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이스탄불까지 바짝 다가갔어요.
1878년 1월에 투르크 군대는요,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불가리아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는 아나톨리아, 터키의 일부예요. 러시아는 이 아나톨리아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영토의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은 이제부터 다시는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